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디자이너 수트와 값비싼 하이힐을 신고 성공한 사업가 란영은 5분 만에 세 번째로 롤렉스 시계를 쳐다봤다. 대구로 가는 비행기가 30분 동안 연착되자 그녀는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승객들의 탑승이 허락되자 란영은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평화로운 여행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 군복을 입은 청년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군인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그녀의 얼굴은 약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자리는 B2번인 것 같아요. 란영은 마지못해 티켓을 바라보며 천천히 가방을 챙겨기를 나섰다.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다. 그녀는 그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선 탑승, 모든 분들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마치 그들이 위대한 영웅인 것처럼 예배드립니다. 표지판에 이름이 민우인 군인은 낡은 배낭을 화물칸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란영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듯 움직이기 힘든 것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표를 군값으로 샀겠죠.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우는 차분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아니요. 표를 정가에 샀어요. 란영은 눈썹을 치켜뜨며 의심을 품었다. 보통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특별한 특권을 기대하죠. 군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할인을 하고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던 승객 몇 명이 불만스러운 눈으로 란영을 쳐다봤다. 민우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가슴 주머니에서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것이 란영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감동적인 공연은 시골 어딘가의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한 선전 사진입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민우는 사진의 가장자리를 살짝 쥐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다니요. 제 딸이에요. 이름은 안현이고 올해 6살이에요. 요라고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당신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지만 아이를 버리고 있다고 말하려는 거죠. 승무원은 이륙 절차를 알리고 대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고 란영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민우의 목소리는 란영이 나 대구병원에 갈 거야.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렸어 라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았지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란영은 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기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 여러분은 늘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얻을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분한 숨을 몰아쉬었지만 민우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란영은 자녀의 의료비는 군에서 다 챙겨주죠. 당연히 특별 혜택을 받겠죠. 라고 입술을 삐죽였다. 민우는 보험은 일부만 보장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는 실험적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라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란영은 민우를 재빨리 쳐다보았고 그제서야 그의 목덜미 아래 감춰진 긴 흉터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이 아마도 훈련 중 부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 카트를 밀자 승무원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서비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난영은 저기, 내가 말한 건 틀렸어. 특권은 어디에나 있어라고 삐죽거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물만 주세요. 비용은 제가 직접 지불하겠습니다. 비행은 긴장된 침묵 속에 지속되었습니다. 난영은 서류에 고개를 묻었지만 가끔 민우를 힐끔 쳐다봤다. 그녀는 그가 전화를 사용하라는 신호가 올 때마다 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걱정스러워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행기가 난기류에 부딪히자 민우는 얼굴을 찡그린 채 소매를 살짝 올려 손목에 흉터를 드러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었나요? 그녀는 냉소적으로 물었다. 민우는 2년 전 대만 남북 국경에서 직접 만든 폭탄이었다. 그날 나는 팀원 3명을 잃었다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난영은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워게임에 참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며 희미하게 웃었다. 민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고 그녀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일몰이 공항을 비추었습니다. 난영은 민우와 함께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짐을 천천히 꾸렸다. 수암을 찾는 곳에서 그녀는 그가 전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얼거렸습니다.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치료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난영은 여전히 그것이 그저 연기일 뿐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 군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재빨리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다음날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구의 한 고급 호텔방에서 난영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기조 연설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제약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기사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크고 굵은 제목, 딸의 생명을 위해 싸우며 전장에서 희생된 강인한 군인 난영은 호기심에 눈썹을 치켜올리며 기사를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바로 민우입니다. 이 기사는 대만 남북 국경에서 복무했으며 2년 전 수제폭탄 폭발의 생존자 중 한 명인 민우 중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폭발 사고로 가까운 팀원 3명을 잃고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구조될 때까지 팀원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그는 현재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외동딸 안연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군대 제대를 거부했습니다. 난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병원 침대에 앉아 파란 얼굴에 빛나는 눈을 가진 작고 몸집이 작은 소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민우가 남긴 말을 인용했다. 전장에서는 나에게 전우와 무기, 전략이 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한 희망밖에 없다. 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자신이 뱉은 모든 거친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마 도움을 기대하시겠지. 군인들은 항상 특권을 요구합니다. 혹시 기부를 바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칼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전 팀원들이 딸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만든 모금 페이지를 언급하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필요한 돈의 양은 엄청나며 지금까지 단지 작은 부분만 모금했습니다. 난영님이 모금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모금액은 아직 목표치와 거리가 멀다. 그녀는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그녀는 무엇이 그녀를 이 이야기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 내가 너무 무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끄러움 때문일까? 아니, 그것은 단지 죄책감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부 버튼을 눌렀더니 입력한 금액이 1억 번디였다. 그녀의 자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민우와 그의 딸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의 자선부서에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투안 씨. 저는 난영입니다. 급하게 회사에 인도주의 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회 말에는 자선기금 관리자가 당신이 이런 활동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라며 놀랐다. 그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민우와 딸의 사진을 돌아보았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난영은 호화로운 호텔방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민우와 딸의 사진에 멈췄다. 그녀는 1억 밴드를 모금 기금으로 이체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단 하나의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우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제약그룹 인도주의 기금 이사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고 제안 내용은 매우 명확했다. 아기 안현의 치료비를 회사의 자선의료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상사로부터 왜 이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난영은 머뭇거리며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다는 것은 생애 처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회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네트워킹 작업을 맡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이 사건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민우를 돕고 싶다면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아기 안현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주소를 검색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병원 문 앞에 섰다. 병실 안에는 민우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안현은 하얀 조명 아래서 새파란 피부를 드러내며 자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아빠가 여기 있어요. 딸,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간호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민우 씨, 방금 아기 안현 치료비로 거액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만나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민우가 눈살을 찌푸렸다. 저 사람은 누구죠? 간호사가 복도를 가리켰다. 민우는 고개를 들더니 거기 서 있는 난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
한때 비행기에서 그를 모욕했던 여자. 난영은 경계심 가득한 민우의 눈빛을 느끼며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었다. 당신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민우가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말했다. 난영은 심호흡을 했다. 당신과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돕고 싶습니다. 민우는 침묵했고 깊은 눈빛에는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회사에 연락했어요. 동의하신다면 아기 안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눈이 젖어 딸을 내려다보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죄책감을 느껴서 그랬나요? 난영은 부분적으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등을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에게 기회가 된다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난영은 살짝 웃었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영은 대구에 위치한 제약그룹 본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자선기금 이사인 콩민 씨를 포함하여 회사의 고위 지도자 3명 맞은편에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광민 씨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배려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영 씨, 인도주의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난영은 심호흡을 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돈, 권력, 통제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살 기회처럼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열어 아기 안연의 진료기록부를 보여주었다. 이 어린 소녀는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실험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회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위 임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이 치료법은 아직 테스트 단계입니다. 좋은 결과 없이 자금을 지원한다면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난영은 즉각 성공하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는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광민 씨는 달겠습니다. 아기 안연의 치료비는 전액 후원해드리겠지만 이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난영은 네가 해냈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민우는 딸의 병상 옆에 앉아 동화를 들려주고 있다. 난영이 들어오는 것을 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반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우리 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짧지만 무게감 있는 두 단어. 하지만 난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난영은 제약회사의 약속을 받고 곧바로 아기 안연을 위한 치료 후원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아침에 회사의 자선부서와 협력하여 대구병원의 의사들과 연결하여 치료 과정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민우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서자 눈앞의 광경이 그녀를 갑자기 멈추게 만들었다.
아녀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용감한 공주에 관한 동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우가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방식은 난영에게 마치 신성한 것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난영은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몇 가지 절차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아기 안연의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받아 서명하기 전에 각 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어느 정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난영은 뭐가 미안해요. 라며 놀랐다. 나는 당신이 단지 죄책감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정말로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난영은 마음이 조금 아팠다. 그녀는 이런 느낌, 즉 누군가로부터 감사를 받지만 일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느낌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아기 안연의 치료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난영은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기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고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우와 안영과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그들이 겪은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민우가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의 아내는 아기 안연을 낳다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군대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동시에 딸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가 전쟁 중 상처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난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10억 달러 거래 계약서, 숫자가 아기 안연이 웃는 모습을 본 순간에 비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고 아기 안연은 실험적인 치료 요법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허약하지만 아기의 건강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우는 언제나 내 곁에서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난영도 병원에 자주 등장한다. 처음에 그녀는 회사의 후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왔지만 점차적으로 그녀가 여기에 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딸을 진심으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작은 선물 가방을 가지고 왔다. 아기 안연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화려한 노란색 공주 드레스를 놓아두었습니다. 아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난영 씨, 정말 아름다워요. 꼭 뚱뚱한 공주님 드레스 같아요. 난영은 맞다. 안연은 용감한 공주니까 라고 웃었다. 꼬마 안연은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난영의 눈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반짝였다. 그날 저녁, 민우는 보안업체 야간 근무를 위해 병원을 나섰다. 그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영은 평소보다 병원에 오래 머물렀다. 막 떠나려던 참외 간호사가 다시 전화했다. 난영 씨, 아기 안현 씨가 오늘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병실로 돌아갔다. 아기 안현은 조용히 누워서 가볍게 숨을 쉬고 있지만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창백하다. 그녀는 작은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공주님, 피곤하세요. 안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요. 난영은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어서 머뭇거렸지만 그 기대하는 눈빛을 바라보며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동화책을 펴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1시간 뒤에 민우가 돌아왔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앞의 광경이 그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난영은 침대 옆에 앉아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아기가 꾸준하게 숨을 쉴 때마다 이야기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여기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떨렸다. 난영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기 안현이 자고 있어요. 그냥 편히 잠들 때까지 머물고 싶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를 지나쳐갔고 떠나기 직전 민우는 조용히 난영기라고 외쳤다. 그녀는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난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뭔가가 변했고 그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난영은 계속해서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금을 감독하거나 치료 과정을 모니터링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곳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민우가 아기 안현의 그림 그리기를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 손에 들린 색연필은 작지만 그 그림에는 꼼꼼함과 노력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안영은 그 옆에 앉았다. 아기 안현은 내 성을 그렸어요. 나아지면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운 파티를 하고 싶어요 라며 웃었다. 난영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현은 늘 그런 파티를 꿈꿔왔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현 눈이 반짝반짝 빛나 정말요? 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공주님이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파티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꼬마 안현은 난영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약속해요. 민우는 난영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라 신뢰와는 매우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난영은 출근했습니다. 오랜 인연이라 불리는 이벤트 기획업계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회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기 안현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배기와 함께 파티를 만들기도 했다.
그녀는 장소를 임대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장식 전문가를 초대하여 대형 병원 로비를 동화 같은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실크로 덮인 연회 테이블, 특히 공주 의상은 각 소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됩니다. 물론 안연만을 위한 특별한 드레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후에 파티가 열렸습니다. 병원 전체가 찬란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소녀들은 공주 드레스를 입고 소년들은 작은 조끼를 입고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비 아녀는 화사한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아직 가늘지만 아기의 눈은 별하늘을 다 담은 듯 반짝반짝 빛났다. 민우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딸 옆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난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아녀는 가장 용감한 공주의 왕관을 받기 위해 작은 무대로 끌려갔을 때 달려가 난영을 안아주며 난영씨,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난영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아기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공주님. 약속했어요. 민우는 가까이 다가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나도 고맙다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난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자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경멸하던 민우 같은 남자가 언젠가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도 난영은 곧바로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에 남아있는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이비 아녀는 정말 행복한 밤을 보냈어요. 치료 후에도 여전히 피곤하지만 소녀는 더 많이 웃고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보였다.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조심성과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는 이해심과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낮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가까이 다가갔다. 아년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영은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난영은 솔직히 그렇지만 나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웃었다. 민우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그녀는 파티가 끝난 후 아이들이 여전히 놀고 웃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병원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단지 계약과 숫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우는 이해할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밤 공기를 몰고 왔다. 난영은 재킷을 꽉 조였고 문득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원래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아기 안연의 상황을 지켜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최선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민우와 그의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많은 고통을 겪은 군인일 뿐만 아니라 딸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기 안영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과 돈만 아는 사업가가 아니다. 그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아마도 이전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3개월 후, 아기 아녀는 가장 중요한 치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들은 실험적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민우의 눈에 희망이 진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난영은 오래전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에 남아있다. 회사가 그녀에게 이전 직장을 계속하기 위해 420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한 부분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아기 안연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민우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는 그녀가 병원 마당 밖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420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나요? 난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 도시가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녀는 멈춰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민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난영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생각엔 너도 그럴 것 같아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누구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편안한 침묵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우는 난영 씨, 모든 게 고마워요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웃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좋은 것을 믿도록 도와줬어요. 난영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가서 민우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잠시 깜짝 놀랐다가 그녀를 그의 팔에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더 이상 장벽도 없고 쓰라린 과거도 없으며 오직 현재와 새로운 미래만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뿐입니다. 3개월 후 아기 안연이 공식적으로 퇴원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난영은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꼬마 공주님이 이겼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꼬마 안연은 돌아서서 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영 씨, 이제 우리 가족이세요. 난영은 깜짝 놀랐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우는 네, 우리 가족이에요 라며 웃었다. 난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기 안연을 바라보았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짜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딘가에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그녀가 이제까지 가졌던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난영과 민우의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낯선 두 사람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변화와 성장의 여정이기도 하다. 권력과 물질적 성공의 세계에 사는 여성에게서 난영은 삶의 진정한 가치, 즉 사랑, 연민, 진정한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강인한 군인 민우는 또한 항상 혼자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오해와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면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인생은 항상 숫자, 혜택 또는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작은 순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약간의 감정, 약간의 반성, 그리고 인생관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